자, 더트라 2024년 시즌3 또 오늘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많고 많은 콘텐츠, 그 중에서 재밌고 귀찮은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더트라.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방송의 컨셉도 바뀌고 하는 방법도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디자인하고 글 쓰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네, 전 그림 그리고 그림으로 뭔가 재밌는 거 할 게 없을까를 고민하는 릭이고요. 네, 지금 스타트업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이크, 릭, 그 다음에 짐이 이렇게 세 명이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원래 유튜브에도 똑같은 걸 올리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제 유튜브 카메라 들이대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말을 좀 막 하길 바라는데, 같이 해보니까 말을 다들 잘 막 못해. 원래 유튜브에는 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삐소리 좀 처리 좀 하고 좀 그런 거 좀 붙이겠다 얘기했더니 오히려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다들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쪽에 좀 올리는 거는 잠정 기간 잠깐 쉬었다가 좀 방법이 생기는 대로 뭐 쇼츠를 올리든 아니면 좀 편집한 걸 올리든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동안 그 팟캐스트로 여러분 찾아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저희가 이거보다 좀 먼저 올라가 있는 그 인천 관련된 콘텐츠도 따로 또 분리해서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더트라 들으실 때 재밌는 콘텐츠 뭐 없나? 라고 고민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히려 더 드라마의 색깔이 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찬성입니다. 일단 얼굴이 안 나와서. 저도 매번 이거 방송할 때마다 그 수염 깎고 막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거 했었는데 머리 감아도 뭐 맨날 모자 쓰고 나오고 티도 안 나고 그렇게 그래도 이 봐주시는 이 청취자들, 그 다음에 팬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씻고 했는데, 저는 해보니까 좀 덜 씻었을 때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태생이 좀 게을르고 좀 지저분해서 그런지 조금 지저분해야 말도 좀 재밌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팟캐스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좋고, 재밌고, 또 저희가 봤던 것들 좋았는지 나빴는지, 또 누구한테 추천할 건지까지 해서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 2부로 나눌 건데요. 1부에는 파묘, 그 다음에 2부에는 도그맨 이렇게 나눠서 방송을 할 거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저희가 우선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궁금해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본 거 중에서 가장 좀 재밌었다 생각되는 거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숨은 명작 코너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도그맨 개봉했는데 거의 안 보셨을걸요? 이 제목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지 좀 소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어도 앞으로는 이제 그 숨은 명작 찾기에서는 옛날 영화 중에 또는 이제 계절에 맞는 것들 또는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각자 추천해서 좀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부에 도그맨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우선 파묘 얘기하기 전에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월화수목금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주말에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한다는 생각에 또 이 날을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 하지? 이번 주엔 또 무슨 얘기 하지? 하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아주 바람직하네요, 진짜. 네. 열심히 돈 벌고 네. 열심히 또 이런 활동도 하면서. 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버는다고 집중해가지고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그거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 직장에서 얘기 못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마음 맞고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맞아야지 또 얘기가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내심 이렇게 또 초대드린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네요. 네. 링님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방송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지난 2주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 좀 아프기도 했었고, 겸사겸사 좀 휴식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림 관련돼가지고 제가 했던 전시를 보시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맡기신 회사가 있어서, 그거에 요즘에 집중하면서 좀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 같은 거를 제가 진행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좀 해볼 게 없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랄까 저 혼자만의 작당도 좀 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기 걸려서 거의 한 2주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번 좀 감기가 독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오늘은 좀 목이 괜찮아요. 근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목이 잠겨가지고 계속 좀 꺽꺽댔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목이 조금 그래서 오늘은 좀 차가운 거보다는 좀 따뜻한 거 먹고 있는데 이번 감기 이게 봄 감기가 굉장히 독합니다. 게다가 저는 좀 꽃가루 알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꽃 피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재채기도 많이 하고 눈도 붓고 좀 그래서 올해는 좀 잘 넘어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보내시면서 또 본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2주 동안 누워 있으면서 가장 재밌게 본 게 용기 폭발 뱅브레이번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예. 처음 들어봐요, 저. 뭐예요? 이거? 그쵸. 이거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루리앱에 갔는데 애니메이션 게시판에 이 얘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가장 핫한 작품이군요. 네, 지금 가장 핫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이제 장동의 프리랜. 그렇죠. 네, 장동의 프리랜이 굉장히 핫했었고 그다음에 약사의 혼잣말이라고 하는 재밌어요. 약사의 혼잣말도 되게 재밌다고 유명했었는데 사실 그 두 개가 지지난주 끝났어요.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뭐 보지라고 찾다가 게시판에 이 뱅브레이번 얘기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티빙에서. 티빙에 티빙 그다음에 라프텔 뭐 그런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티빙에 최근에 또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티빙으로 봤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본 로봇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신선했어요.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덕후들은 알잖아요. 용자물 하면 알죠. 용자물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용자물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간, 다간, 뭐 가오가이거. 그러니까 즉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한 30대들이 초등학생 때 봤던 모든 로봇 영화들이 다 용자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선라이즈에서 만든 용자물인데 뭐 저 세대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골든 라이탄. 굉장히 클래식 작품으로 갑자기 넘어가시네. 그러니까 뭔가 좀 열정과 용기와 막 이런 소년들의 뜨거운 우정으로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기본적인 맥락이. 근데 뱅브레이번이 너무 웃긴 게 처음엔 리얼 로봇 계열로 시작했으니까 리얼 로봇은 뭐냐면 현실에 있을 만한 로봇들이 등장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 건담 같은 거. 그러니까 건담이고 이제 처음에 1화는 초반에 뭘로 시작하냐면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같이 우리나라 팀 스프리트 훈련하는 것처럼 합동 로봇 전지 훈련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현실적인 로봇이 등장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한 10분 남겨놓고 갑자기 외계인이 침략을 해가지고 훈련장, 얘네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하와이를 초토화시키는 거야. 그때 갑자기 번쩍하고 유성 같은 게 땅으로 떨어지더니 이 주인공들 앞에 뭐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용자물에 등장하는 로봇이 딱 등장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휙 돌리는 거예요.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군인들과 막 이런 이제 리얼물에서 용자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용자물 특징은 뭐냐면 용기로 변신, 뭐 열정으로 파워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인데 여기서 주인공인 일본인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왜? 굉장히 용자물에 대한 메타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용자의 메타물이야.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인 뱅브레번이라고 하는 로봇이 남성이거든요. 근데 얘가 드립을 치는데 다 BL물에서 치는 드립을 쳐요. 굉장히 마니악한 또. 굉장히 마니악해요. 굉장히 마니악하고, 그 다음에 대사가 너무 웃기는 게, 정말 BL물에서나 칠만한 거, 너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막 이런 걸 로봇이 드립을 쳐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고, 이게 한 8회까지는 그냥 용자물의 그런 계보대로 외계인들을 처치하면서, 또 외계인 중에 한 명은 또 우리 편이 되면서 뭐 이렇게 가다가, 8회에서 갑자기 반전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그때 때마침 얘네가 지구 있을 때 갑자기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주인공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이 로봇의 정체는 뭔지에 대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사실 장동의 프리랜, 이런 거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끼고, 사실 나 장동의 프리랜보다 재밌게 봤어. 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요거 혹시 티빙 보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시즌 1이 종료를 했죠. 네, 네, 시즌 1 종료를 했는데 저는 좀 아쉬웠는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저. 어떠셨어요? 일단 웹툰도 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봤는데 물론 웹툰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잘 그려봤자 이게 일종의 정지 화면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액션이 너무 좋던데요. 저는. 그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성락 씨가 그렸던 웹툰 원작에서는 퀄리티가 워낙에 높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들 애니메이션에서 그 정도 퀄리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퀄리티를 살리려면 1990년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인간을 갈아 넣어야. 그러니까 인간을 갈아 넣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A1 픽처스가 이거 전체적으로 맞춰서 했을 건데 A1 픽처스에서도 사실 그 일군들이 붙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만든 거예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게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의 그 명대사 일어나라. 일어나라를 듣기 위해서 13화까지 봐야 되잖아,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잖아, 한마디. 그러니까 시즌2를 넘어가야지, 이제 이거는 진짜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의 진짜 찐 재미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당연히 이게 한국 웹툰이다 보니까 한국어잖아요. 네. 그 웹툰 한국어잖아요. 그렇죠. 다 등장인물 이름도 한국 사람 이름이고. 근데 처음 들어보니까 일본어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김상. 근데 그게 이제 전 이제 처음에 웹툰부터 봤기 때문에 약간 이질적이다 생각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저는 사실 그 한국어 더빙판이랑 그 일본어 더빙판을 같이 봤거든요.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넷플릭스에서 너무 매너리즘을 느껴가지고 티빙에 좀 볼 게 없나 싶어가지고 티빙을 좀 가입을 해봤는데 티빙에서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본어 더빙판이 조금 일찍 올라오고 그 다음날 한국어 더빙판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한국어 더빙판보다는 일본어가 나아요? 차라리? 일본어가 훨씬 나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인 성진우가 원래 그 완전 소년이었다가 완전 걔 마초로 막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 더빙판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완전히 그 소년 같은 모습에서 이거 변화되는 데까지 그 느껴지는 그 좀 아주 그 극명한 차이라고 했을 때 그 성준우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어판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캐릭터성을 잘 살리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어를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살렸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생수 더 그레이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는데 보셨어요? 저는 꽤나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생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수 원작이라는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을 때 똑같은 이제 그 기생수 사건이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을 하고 이 기생 외계인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생기는 일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기생수 작품이 워낙 강렬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이걸 과연 연상호 감독이 잘 풀었을까 했는데 일단 나쁘진 않았다. 네, 물론 당연히 원작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도 여전히 많지만 나쁘지 않게 이 소재를 또 되게 한국이라는 배경에서 잘 풀었네라는 생각과 주연 여배우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전소희 배우의 발견이었어요. 저도 그 여배우 거의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되게 묘하게 매력 있는 그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사실 저는 기생수가 제 인생 작품이라서 만화책을 2번이나 샀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이제 시시때때로 봤었는데 어떤 기생수가 나와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만화책을 뛰어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원작이 매즘까지 사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워낙 딱 완벽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일단은 이 기생수라는 IP에 대한 기대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얼만큼 잘 만들어도 그 원작을 뛰어넘기가 힘든 작품 중에 하나가 기생수인데 그나마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연상호 감독이라서. 과연 이번 편은 재밌을까 아니면 망했을까라는. 과연 퐁당퐁당 중에 퐁이냐 당이냐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물속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오느냐 이제 그거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그 연상호 감독 그 작품 중에서 재밌게 본 게 지옥이었는데 거의 지옥에 버금가는 정도로 잘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상호 감독의 작품 중에서 솔직히 저는 그 부산행 다음 편이 반도였잖아요. 네. 기대가 1도 안 됐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산행에서 다 끝났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기대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기생수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음에 시즌2가 기대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매번 이거는 제가 연상호 감독님 작품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배우들 연기 지도가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은 그 톤을 좀 다운을 시키고 어떤 그렇죠. 배우들은 조금 더 하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그 팀플레이잖아요. 이 연기라는 게 그 팀플레이 시키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가 너무 도드라지게 튀어버리면은 그 캐릭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좀 흐름이 좀 어색해지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정현 배우가 이거 좀 개봉하고 나서 이거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연기력 논란이 있었죠. 연기력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정현 배우는 이정현 배우가 못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연기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정현 배우가 사실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시리즈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마트에서 연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남편하고 나오는 장면. 그쵸, 과거 회상 장면. 과거 회상 장면. 거기서는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흐름대로 일상 연기를 잘하는데 이 캐릭터가 바뀌어가지고 그레이의 팀장으로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연극적인 연기를 해요. 되게 만화적인 연기. 되게 만화적인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톤을 쓰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감독 선에서 한번 연기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라는 좀 그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요 인물들이 한 3명 정도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정현이라는 배우가 사실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외계인 침공을 해서 그 외계인 인간을 희생하고 그래서 사실 이정현 연기에 다른 배우들까지 발맞춰서 조금 더 다 같이 만화적인 연기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쵸, 네. 배우들이 그냥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너무 하다 보니 네. 좀 따로 노는 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죠. 구교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 자기가 잘하는 연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번에.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서는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 왜? 이정현이 너무 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눌린 감이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생수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제발 그래 니네 컨텐츠 가지고 니네가 만들지 말고 그 컨텐츠 한국에 넘겨서 좀 한국에서 만들게 해라. 너희는 IP만 만들고 니네는 그냥 IP 원작만 만들어내고 거기서 돈만 받아가고 그냥 영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사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일본에서도 좀 요거 보고 나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IP들은 한국에 넘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해주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어저께 봤는데 제가 아마존도 지금 다시 보고 있어가지고 폴아웃 이번에 새로 개봉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유명했던 그 게임 폴아웃의 그렇죠. IP로 네. 만든 드라마인 네. 거죠. 근데 저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우선 아마존이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드라마와 영화에다가. 근데 얘네가 되게 신중하게 써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장점, 그러니까 그 특징이 있죠. 우선 만들고 본다. 그리고 굉장한 자유도. 굉장한 자유도. 그 다음에 양으로 승부한다. 그 중에 하나 터지겠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 다 배급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을 맡긴 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딱 떴어. 반응률이 나와. 그러면 그거 이제 전 세계 홍보를 해주죠.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아마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자기네가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는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아마존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입은 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얘네가 좀 신중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나마 많지 않은데 명작이 많아요. 근데 얘네가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죠. 반지의 제왕 판권을 사가지고 그 힘의 반지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게 폭망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역대 최고의 제작비를 들이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거 폴아웃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전 제작진부터 봤어요. 누가 만드나라고 했는데 조나단 롤란이라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각본가고 그 다음에 그 형하고 같이 해서
형이 만든 히트작 중에 대부분은 조나단 놀란이 각본을 썼거든요. 그쵸. 근데 조나단 놀란이 각본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연출도 잘해요. 음. 그래서 뭘 히트시켰냐? 웨스트월드를 히트를 시켰어요. 자기가 감독도 하고 각본도 써가지고. 재밌었죠. 네, 근데 그 팀들을 데리고 이 폴아웃 팀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토드 필립스라고 하는 이 폴아웃의 원래 제작자, 원래 원작자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특히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중에서는 핵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아포칼립스물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쉽게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 아마존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아마존을 통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잖아요. 그래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아마 올해 상반기에 등장한 드라마 중에서 제가 거의 메가 히트가 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아마 엄청난 반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방영이 시작하기 전에 시즌2를 결정할 정도로, 예, 아마존과 이제 그런 이제 이 제작사에서는 아주 진짜 잘 만들었다고 자신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링님하고 지민은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나왔던 엑스맨 애니메이션이 이번 엑스맨 97이라고 네. 새로운 시즌이 바로 얼마 전부터 시작이 진짜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마블 팬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고, 네. 이제 우리가 좋아하던 사랑하던 캐릭터들이 다 떠나고, 네. 이제 디즈니가 PC에 물들어서 마탱이가 하고 있다라는 그냥,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냥 거죠. 마탱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뇌를 내려놓고 봐야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질타와 또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를 안 보면 영화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맞아요. 이 구조를 만들면서 더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작품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엑스맨에 대한 영화와 판권들을 다시 가져왔는데, 제가 봤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이 PC함이라는 시대 정신과 기존에 있었던 마블간의 세계관을 잘 연결하면서 다시 마블이 부활할 수 있는 IP는 전 엑스맨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엑스맨 원류의 팬들부터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이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작 팬들도 난리가 났고, 저 또한 사실 초등학생 때 이 작품을 비디오로 봤던 세대다 보니 굉장히 이제 제 추억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재밌는 게 이 제작사가 또 한국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한국 스튜디오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걸 되게 잘 지켜요. 과거의 미국 만화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세련되게 만들 것인가라는 선을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예전에 무적의 왕자 라이온 같은 거 만들고 실버워크 만들던 그런 감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작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규 유입 팬들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지금 한 4편 정도 이제 그럼 보셨어요? 네,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지합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이지하게 풀고 있고, 어린 아이들도 지금 소비가 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마블이 슬슬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디즈니가 정말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PC라는 게 사실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구독층을 찾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이어도 좋고, 흑인이 블랙워싱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재미거든요. 그렇죠. 이야기의 퀄리티.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퀄리티인데, 이상하게 PC를 넣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퀄리티가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래 미즈마블에서 마찬가지로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마블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드라마 3편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 3시리즈를 보지 않으면 아예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고 못 만들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엔 그냥 영화 한 편, 두 편 정도 보고서 이걸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볼 때 영화를 21편을 봐야 됐었어요. 그쵸. 근데 그것만 해도 그냥 팬심으로 그래 21편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냐면 마블즈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영화의 편수가 거의 제가 볼 때 한 60편에 70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드라마 몇 시즌을 통으로 봐야 되는 통으로 봐야 수준이 된 되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앞에 걸 이해를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쁘냐 이쁘지 않냐를 떠나가지고 안 이뻐도 돼. 안 이쁘면 어때. 재밌으면 돼. 그렇죠. 연기 잘하고. 연기 잘하고 재밌으면 돼. 그리고 개연성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그 인피니티 사가만큼 아주 그냥 액션도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구조도 잘 만들고, 그쵸. 캐릭터 구축도 잘하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좀 그게 좀 망가지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그 엑스맨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뭐 스파이더맨 살 것 같은데 그 아이언맨, 그쵸. 그 다음에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그 어벤져스들이 나왔던 시리즈들은 잠깐 한번 접고 이렇게 좀 엑스맨이라든가 아니면 판타스틱 4라든가 이런 그쵸. 식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물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마블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시 이 엑스맨이라는 IP로 마블이 다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나오고 나서 이 미국 쪽 커뮤니티 내에서 이 관련된 밈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작품에서 새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추가된 설정이라든지 이제 추가된 몇 가지 이제 비밀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굉장히 팬들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보니 이게 확실히 지금 원작 팬들을 잘 건드리고 있다. 다시 마블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 PC에 물든 그 원흉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네. 그 간부들을 쫓아내고 결국은 그 게임 회사에 결국은 게이머 사장이 남아 있어야 잘 되는 것처럼 다시 그 원작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간부들이 돌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판타스틱 4라든지 엑스맨 같은 이제 근본작들을 다시 이제 우선순위가 올라오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부활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이거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보는 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정말 재밌게 봤었고, 명작이죠. 그 다음에 전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되게 의외인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이트크롤러거든요. 그 순간이동하는. 순간이동하는데 그 왜 이렇게 엑스맨 2 그쵸. 오프닝에서 2에서 나오죠. 네. 그 연기처럼 확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 캐릭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그 예고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사전에 뭐 봤는지 얘기만 벌써 한 20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본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파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